지금 이 영상을 끄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의 20%가 공중분해되는 걸 눈뜨고 당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환율이 1,400원이다, 1,500원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해외여행 당장 안 가니까 상관없어. 나는 달러 빚 없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 예금에 넣어둔 1억 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의 가치가 사실은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금송아지를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신고할 곳조차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와 그로 인해 여러분의 통장이 어떻게 털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내 돈을 지키려면 당장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다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는 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과거에 환율이 이렇게 뛰었던 적은 딱 2번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던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도 없고 국가부도 사태도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 원화 가치만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돈의 양에 있습니다. 쉽게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가 한 잔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계속 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많아지지만 커피는 밍밍한 맹물이 되어버립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돈을 무작위로 풀면 돈의 액수는 늘어나지만 화폐한 장당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맹물탄 커피꼴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돈줄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은 고작 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무려 20%나 돈을 더 찍어냈습니다.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은 훨씬 낮은데 돈을 푸는 속도는 미국보다 7배나 빨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터지는 걸 막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겠다고 빚을 내서 빚을 막는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쥐어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수도꼭지를 틀어버린 겁니다. 남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우리만 흥청망청 돈을 푼 대가,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미친 환율이라는 청구서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돈이 흔해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표의 숫자만 커지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반대하면 바로 해고해버렸죠. 그렇게 무제한으로 돈을 푼 결과 지난 10년 동안 튀르키예의 집값은 무려 10배가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집값 상승률 1위입니다. 자, 그럼 튀르키예에 집 가진 사람들은 떼돈을 벌어서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같은 기간 튀르키예 리라화의 가치는 1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집값이 리라화 기준으로 10배가 올랐어도 이걸 달러로 바꿔보면 내 자산 가치는 오히려 40%가 폭락한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국가가 화폐를 휴지로 만드는 바람에 국제적인 거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이 현상이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강남 불패 아니냐? 집값 다시 오르더라라고 하십니다.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점 대비 이후 강남 집값은 공식 통계상 약 10% 상승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와, 내 집값 3억 올랐다고 좋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2% 하락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강남 아파트의 가격표 숫자는 커졌을지 몰라도 달러로
환산한 진짜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는 동안 원화라는 화폐의 근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산 증식이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착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튀르키예가 걸어갔던 그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튀르키예는 외국인 자본이 거의 없는 폐쇄적인 시장이지만 한국은 주식 시장의 30% 가까이를 외국인이 들고 있는 개방형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업 실적이 나쁜 것? 아닙니다. 바로 환차손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10% 수익을 내는데 원화 가치가 20%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부동산 지키겠다고 돈을 계속 푸네. 그러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네. 야, 더 늦기 전에 빨리 팔고 떠나자. 이게 바로 최근 코스피가 힘을 못 쓰고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환율 방어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국간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천억 달러를 깨지 않으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약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돈으로 거대한 환율 상승의 파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리 말로 개입을 해도 시장이 비웃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너네 실탄 없는 거 다 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면 민간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가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경기 부양은 실패하고 물가와 환율만 더 자극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고 고통을 분담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빚으로 빚을 막는 선택을 한 대가가 지금 외통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넋 놓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가 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산의 국적을 바꾸십시오. 이제 원화 자산 100%를 들고 있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환율이 1,400원인데 지금 달러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차익을 노리고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원화 약세에 대비해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킬 보험을 들라는 뜻입니다. 여유 자금의 최소 20%에서 30%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ETF 혹은 S&P 500 같은 달러 기반 자산으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이 달러 자산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줄 겁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는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십시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은 부동산 시장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데 집값만 혼자 영원히 오를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외국인들이 다시 바이 코리어를 외치며 돌아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집값은 유동성으로 만든 모래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셋째, 부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시장 금리가 스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때 변동금리로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면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대에는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이 왕입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현금과 달러를 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팩트로만 움직입니다. 설마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내가 사는 아파트가 떨어지겠어라는 막연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율 쇼크와 자산 가치의 변동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이 흐름을 냉철하게 읽고 대비한 사람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IMF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불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팩트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소중한 돈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퇴근길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도록 더 날카롭고 돈이 되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